앞으로 보면 차이나 전기차와 또 우리가 투자 중인 미국 주식 둘 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가는 짧은 기간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긴 안목으로 멀리 보고 단기간에 주가의 등락에 신경 쓰지 않고 장기간 보유를 하면서 수익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2년 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차이나 전기차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한 것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다시 상승하게 되면, 그렇게 상승하는 후에 보면 내가 몇 년 동안 괜히 마음고생했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이 전기차 배터리 어디에 투자를 할지 설명 다 드렸죠? 인건비, 전기차 만드는 소재, 전기차 시장 규모 어디입니까? 그리고 세계 1등 시장 미국 주식 아니겠습니까? 장기간 보유를 하면서 앞으로 수익이 서서히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임기가 시작하면서부터 미국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의외죠?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증시에서 3주 만에 7,300조 원이 증발했어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 높아질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 위축된 소비 심리, 경기 침체 우려에 작년까지 최고의 투자처였죠. 미국. 세계 1등으로 손꼽혔던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이 좋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시장이 더 좋다고, 유럽 시장이, 인도가, 베트남이 더 좋다고 매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수익을 올릴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축하드릴 일입니다. 올해 중국이야. 내년에 우리나라야. 그 다음에 인도야.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이야. 그렇게 착착 이 국가별로 다니면서 수익 올려요. 그러면 좋죠. 축하드릴 일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개별 종목이나 국가별 투자나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시장이 하락을 해서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있을 때, 그때 미리 투자를 해서 기다려야 나중에 수익이 나는 것인데, 벌써 어느 종목이 몇 % 올랐다, 올해는 어느 나라가 오르고 있다 라고 해서 뒤늦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주가가 한참 오른 후 뒤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봅니다. 지금 거래 중지 중입니다. 국내 종목 금양이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 5,000원대였습니다. 이 금양이란 기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다들. 급등을 해서 뉴스에 각종 SNS상에 이름이 뜨니까 그래? 뒤늦게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 한참 2차전지 투자의 붐을 일으켰었던 23년 8월에 15만 5,400원, 20만 원 가까이까지 장중해서 올랐던 종목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94%다 날아갔죠. 지금 9,900원까지 폭락한 이 종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연 이 금양이란 종목을 10,000원 이하에서 투자를 하신 분, 개인 투자자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10만 원 넘게 올랐을 때 뒤늦게 들어갔다가 지금 10,000원 이하로 90% 이상 폭락을 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상장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투자 중인 분들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개인 종목들은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듯이 휴지 조각이 돼요. 그러나 ETF는 휴지 조각 안 됩니다. 알고들 계시죠? 그때 상장 폐지 상태에서의 그 가격으로 다시 다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ETF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금양은 지난 21일 감사 보고서, 이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뒤 거래가 정지된 거예요. 이 이의 신청 시한이 다음 달 11일이에요. 앞으로 11일 남았어요.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금양이 한때 2차전지 테마 대장주의 한 종목이었어요.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다 날아갔죠. 무리한 사업 확장과 유상증자 번복 등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급등할 종목들을 사람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미리 매수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능력과 안목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라고 해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를 이용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짧은 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 방법, 본질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S&P 500 지수 따라갑니까? S&P 500 지수의 상승률을 넘어가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 하물며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신림 가족분들은 이 현실을 다들 이제는 인정을 하고 다들 훤히 알고들 계십니다. 기업의 실적과 다음 분기의 이 가이던스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많이 공부하고 이런 각종 좋은 고급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주가가 그 결과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어떻게 해서 오르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주가 실적 발표했어요. 오를 것 같았는데 뚝뚝 떨어져. 실적 발표했어요. 야,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막 올라요. 그래서 주가는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예측에 대한 이 주가 실적 발표 결과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서 오르내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주식 시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를 이용을 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의 주가 등록을 예상을 하고 단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방법의 투자라면 저는 뭐라 그랬죠?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까운 돈, 그 돈을 절약해서 모은 돈 가지고 시장에 들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미국 시장에 그것도 개별 종목이 아니라 안전하게 ETF로 딱딱 묻어둔다. 은행에 저금하듯이.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처음부터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방법이 좋다는 거, 옳다는 거, 이 방법을 해야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률이 크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딱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돈을 벌기보다는 잃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반반 확률도 아니에요. 7, 80% 확률도 아니에요. 95% 이상 잃을 확률이 큰 겁니다. 장기 투자의 관건은 단기적인 이 주가의 등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가능합니다.